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에 있는 저는 한국교육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제 이름은 강춘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주 두메산골에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어릴 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해충이 많아서 할머니하고 한 방에 잠을 자는데 항상 수시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옛날에 담배를 봉초 담배를 이렇게 대꼭발이 되고 피시던 담배를 한 번씩 그렇게 배가 아프다 하면 이거 한 2분 빨아봐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 2분 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배가 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방에 자면서 그 할머니 담배를 빨고 하다가 그렇게 담배를 처음으로 배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학교에 갈 때마다 봉초 가는 담배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신문지에 싸서 성냥알하고 성냥 껍질을 같이 넣어서 똘똘 뭉쳐서 줘서 혹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배가 아프거든 이거 가지고 사자고 대밭에 가서 돌돌돌 말아서 한 대 푸고 그래 공부를 해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사회에서 보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저는 또 그 어린 시절에 말을 상당히 심하게 많이 더듬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삼각 코너에 있는데 요쪽 끝집에 형님도 엄청 힘이 말을 많이 더듬고 요 옆집 형님도 또 말을 많이 더듬고 앞집에 있는 형님도 말을 많이 더듬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형님들이 항상 하는 대화가 그렇게 말 더듬는 부분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형님들 따라서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릴 때 말을 억수로 심하게 많이 더듬어서 그래서 학교에만 가면 혹시 국어 시간에 국어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무척 겁이 났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상당히 어쩌면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교 가는 자체가 겁이 나서 그 다음에는 선생님만 보면 혹시나 책 읽으라고 아니면 어떤 말을 시킬까 싶어서 그런 것들이 겁이 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별로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이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을 못할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학교 6학년을 한 번 더 했지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제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렇게 중학교를 가지 못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국민학교 6학년을 한 번 더 하고 어느 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사회생활이다시피 했던 그 곳이 이 시사영사 토익사업본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는 해가 마침 한국의 토익이라는 것이 상륙을 하는 해였죠. 그래서 자 토익이라는 영어 시험을 학교 때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공부도 잘 못했던 친구가 토익이라는 시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토익 시험을 사람들한테 기업체에 보급을 하게끔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영어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영어도 잘 모르는데 토익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토익 시험을 치게끔 각 기업체에 유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요.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하고 그 시험을 도입한 회사 사람들한테는 성진시험이나 인사시험으로 국가시험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한 같이 관계를 했던 거지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정말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연찮게 처음에는 가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뭔가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처음 올 때는 그냥 수금 사원으로 들어와서 수금 해오면 월급 준다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날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니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 내 모습이 너무 멋져서 야, 나도 이래 평생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제 꿈이 택시 운전수나 아니면 아마 그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택시 운전수를 하면 왜 시골에서는 차를 구경하기가 어릴 때는 어렵다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택시 운전수를 하려고 꿈을 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또 신발 공장에 가서 뭐 이래 그 풀칠하고 공장에 하루 내내 서 있어야 되고 아마 이런 일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어쩌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회사에 와서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를 입고 어쨌든 회사에 출근해서 탁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야, 나도 항상 이렇게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회사에서 내가 안 쫓기나게끔 이제 이 회사를 절대 그만두고 안 가야지 라는 이 생각의 욕심이 자꾸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침이 출근 시간이 9시면 최소한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하기 싫은 일인가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이 회사에서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아침에 1시간 전에 미리 출근해서 사무실에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출근하는 사람들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아침 인사도 좀 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한 가지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냥 이 회사에서 오래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오래 살아야지 안 쫓기나야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날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승진을 하는데 제 혼자 승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갖다 지사님이 나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제는 그만두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만두게 안 되겠나 싶어서 사직서를 써서 양복 주머니에 넣고 지사님한테 가서 그랬죠. 자,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입사를 같이 한 친구들 후배들 이런 친구들이 먼저 가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은 괜찮지만 먼저 가고 저 혼자 이렇게 성질을 안 시켜주는 걸 보면 아마 이 회사에 제가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서 아마 이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이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아서 언덕에서 굴려서 그 언덕을 기어 올라오지 못하는 새끼는 내 새끼로 키우지 않는다. 그에 대한 부분은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괜찮게 나를 생각하는 갑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고 그 회사에 새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보면 그걸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회사에 항상 나가면 학교 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항상 국어 시간이었다면 학교 때는 뭐가 제일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가 제일 무서웠냐? 사무실에 회계 격리하는 전화를 바꿔주는 아가씨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가씨가 혹시나 강춘석 씨 전화 왔습니다 하고 바꾸라 하면 이야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상대가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큰일이지요.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언제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 이래서 전부 입으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말을 똑바로 빨리빨리 할 수 없으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구나. 그러면 진짜 쫓긴 하겠네.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승진 안 시켜주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 밤에 회사만 끝나고 나면 집 뒤에 있는 뒷산에 아람들이 소나무한테 가서 매일 스피치를 했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나는 시상회사에 근무하는 강춘석이라는 사람이고 우리 회사는 이런 상품이 있고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스피치를 매일 했던 거예요. 매일 스피치를 하니까 소나무가 3개월 되니까 손을 쑥 내밀기만 신청서를 하나 주기 속하지만 그 신청서에다 소나무라고 이름을 써서 신청서를 한 개 주더라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사람은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내가 그 회사에서 꼭 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들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매일 소나무한테가 스피치를 했죠. 그래서 소나무한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춘석이 혼이 꼭 근무해야 된다는 그 혼이 그 소나무한테 전달이 돼서 아마 그렇게 오다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는 사시다 보면 모든 부분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자, 실패자와 성공한 사람의 차이라 그럴까요? 실패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안 됐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많죠. 성공한 사람은 그 일이 안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뭔가 내가 부족한 뭔가를 채워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작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 역시도 그렇게 그 회사에서 나는 어떨 때 내가 한 번씩 생각해보면 세상에 여기 있는 이 회사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죠.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안 쫓기나 하려고. 그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그래 하나하나 채워서 결국은 아마 그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결국은 부산 책임자도 하고 그 다음에 지사장, 과장, 차장, 부장을 다 그래도 두루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길게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려움이라는 게 있죠. 항상 어려움과 실패는 이게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기회가 같이 따라다닌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해답이 간단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자, 성공한 자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상황들을 극복을 해가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인생의 승부를 가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시면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상품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상품을 시중에 어딘가에 내가 바깥에 내놨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환영받을 수 있는 외형적인 면, 내면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는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항상 현재 상태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조금만 정리를 하면, 항상 누군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오늘 밤에 쭉 한번 기록을 해 두시고,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걸 어떻게 채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정말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1단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